스타트. 큐. 네, 안녕하십니까. 조혜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시스템은요. 보통 아이롱 펌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롱 펌을 한다 그러면 99%가 원건이라는 아이롱 시스템을 쓰시죠. 이런 원건이라는 아이롱을 쓰시죠. 근데 저희 실크 스토리 선건 아이롱은 이렇게 선건 가위 형태의 아이롱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원건의 텐션, 원건의 힘과 선건의 힘의 분배, 비교를 분석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선건 아이롱의 파이수에 따라서 시술 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포인트로 하는 그런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원건 같은 경우에는 프롱이 하나가 있고요. 글러브가 그대로 이렇게 손으로 하나로 일체형으로 움직이죠. 자, 선건은 어떻습니까? 자, 프롱이 있고요. 가위 형태로 내가 글러브를 이걸 눌러서 움직이는 건데 이 글러브가 내 손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 손으로 움직이니까 텐션을 텐션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죠. 노텐션으로 하면 힘을 뺄 수도 있고요. 힘을 주게 되면 더 탄력 있는 힘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원건이라는 것은 이 힘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그래서 시술 시에 표현하는 게 만약에 뿌리 볼륨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뿌리에서 순간적으로 모발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뿌리의 볼륨이 탄력 있게 성형이 되겠죠. 그런데 원건은 기구를 잡는 원건 같은 경우에는 자, 기구를 이렇게 잡아서 뿌리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만요. 경우에는 자, 뿌리의 볼륨을 잡습니다. 지금 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얘를 탄력 있게 잡으려면 얼마나 얘를 잘 잡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얘를 아무리 내가 잘 잡고 있어도요. 이 아이를 이렇게 들면 내가 굳이 올라가지 않으려고 해도 이 모발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건은 같은 파이라 하더라도 자, 선건은 같은 파이라 하더라도 자, 기구를 잡을 때 자, 이렇게 뿌리를 딱 잡았죠. 잡았을 때 이 아이를 얘를 얼마나 힘을 세게 잡을 수 있느냐? 탄력이에요. 이 아이를 이렇게 아까 원건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기구를 올리니까 쭉 미끄러 나갔어요. 선건은 미끄러 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노텐션으로 일부러 올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만큼 탄력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자, 그러면 모류가 마네킹은 잘났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모류는 다 이렇게 가는 모도 있지만 카우릭이 다 있죠. 이렇게 모류가 쓰러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 센터 파트로 만약에 모류가 이렇게 쫙 쓰러져 있어요. 이분이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이 모근 이쪽으로 쏠렸던 모근을 순간적으로 확 잡을 수 있으려면 물론 파이가 커도 여러분 뿌리에서 볼륨을 탄력 있게 하기 위한데 큰 노트를 사용하면 일반 펌 시에 뿌리가 살 수가 없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파이를 쓰면 이 모류 쓰러진 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랬을 때 작은 파이를 쓰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원건 아이롱 시스템으로는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모류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사이드 볼륨도 더더욱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실크 스토리 선건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희 실크 스토리 선건은 모류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심하게 가늘어요. 이분이. 그러면 8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4파이, 5파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각도가 너무 급경하게 조여오기 때문에 잘못 시술을 하면 오히려 더 휘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선건의 8파이, 저희 실크 스토리 선건의 8파이로 모류를 중심으로 가로와 세로를 깍두기 같이 이렇게 가로폭을 좁게 세로폭을 차라리 두껍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팔파이로 모근을 먼저 잡고 하나, 둘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뜸 높이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한 모류 교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벌어진 것을 잡을 수 있네. 그러면 이 사이드에 휘어 있는 것들도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또다시 팔파이로 모근, 네, 모류가 카우릭이 센터로 가르마가 벌어져 있는 것들은 가로 폭을 좁게 하시고 세로 폭을 두껍게 하셔야 돼요. 자, 모발이 가늘은 모는요, 너무 모발을 가늘게 섹션을 떠서는 뭉치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는 모를 탄력 있는 펌을 하기 위해서는 노트를 작은 거 들어가되 브로킹을 두껍게 뜨죠. 그런 원리하고 같다. 자, 들어지는 각 세로 폭을 두껍게 가로를 좁게. 그 다음 하나, 둘, 멈추는 시간은 이건 테크닉이에요. 이건 수업을 받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자, 오케이. 높이를 얼마든지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연하게 펼쳐내면 높이를 내가 팔파이는 불과 요 0.8cm, 0.8cm이지만 내가 높이를 높이게 되면 1cm, 2cm까지는 높이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큰 파이로 해서는 이게 쓰러졌던 것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작은 파이로 높이를 성형하는 것이 이 선권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저희 실크스토리 선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파이가 됐든 특징이 뭐냐, 저희 실크스토리는 아이론 펌의 이 실크스토리는 제가 2011년도에 특허 개발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팔파이의 중심축도 얘를 가운데를 잡잖아요. 그러면 얘가 좌우가 별로 안 움직여요. 자, 이 봉과 얘가 축이 맞아요. 그러면 10파이를 잡아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좌우가 얘 하나로 중심축이 좌우가 비슷해요. 특히 19파이를 하게 되면 앞쪽이 여기가 가볍고 여기가 무겁기 때문에 앞쪽으로 쏟아지는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크스토리 선권은 이 좌우가 밸런스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무게가 같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이롱과 세팅을 부합해서 하셔야 돼요. 아이롱으로 뿌리를 성형을 하고 내가 아이롱 펌을 잘 하지 못했을 때는 뿌리와 중간 볼륨까지는 이런 선본으로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는 세팅을 말든 디지털 세팅을 말든 이렇게 하시다가 점점 아이롱을 더 공부를 깊이 있게 하셔서 아이롱 전문화된 샵을 하시면 하실수록 나만의 퀄리티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앞으로는 시스템 싸움이에요. 어떤 샵에 갔더니 이 샵에서는 이런 샵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내 모류 교정 성형을 여기에 있는 이 선권, 실크스토리 선권으로 정말 독특하게 시스템을 하는데 나의 부족한 사이드 볼륨, 부족한 컬감, 그 다음에 결감 이런 것들을 수술 많이 치지 않고도 시스템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완성도 높은 갖고 있는 샵은 절대 어떠한 불황에도 그분은 그 누구하고 경쟁해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펌은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도전하셔야지 않으면 미용인으로서 가면 갈수록 보람을 느끼지 않고요. 회의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갓 나온 학원에서 졸업한 학생이 자격증만 따고 가게를 오픈해서 파마를 한 것이나 내가 30년을 정말 이 업계에서 공부를 해서 했어도 갓 나온 아이가 5만 원을 받는데 나는 3만 원도 못 받는 그런 미용인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미용인들이 너무 공부하시는 분만 하세요. 그 공부하는 사람이 전국에 5%입니다. 이 5% 안에 드셔야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분배하고 행복한 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열펌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실크스토리는 교육의 창을 되게 넓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교육비도 부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계는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팔파이로 모리 교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모, 머리가 가늘은 나이가 드신 분들 있죠. 70대, 80대 이런 분들 염색을 과도하게 하고 얇아 숱도 없어져요.
그런 분들은 8파이나 10파이로 와인딩을 하시게 되면, 파마를 하시게 되면 일회용 고데를 한 것 같은 펌어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굳이 그룹부나 이런 걸 안 말아도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실크스토리 성권의 장점인데, 그분들은 원건으로 하시게 되면 모근이 첫째 안 살고요, 모발이 날리기 때문에 원건은 한계가 있죠. 자, 원건과 성건의 또 차이점이 뭐냐? 브로킹 양에서 표현이 또 다릅니다. 1차적으로 이 모발에 전체적으로 이 열과 뜸을 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수소결합이니까. 자, 선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꺼운 모발도, 자, 이렇게 섹셔닝 두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모발도 한꺼번에 뿌리와 결과 컬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자, 뿌리를 16파입니다. 뿌리 볼륨을 살립니다. 자, 뿌리 살렸죠. 자, 특히 한국인들이 어디가 이 사이드가 볼륨이 없죠. 중간. 자, 중간 볼륨, 일회용 드라이한 것 같이 중간 볼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구를 사용하는 기본의 이런 테크닉들은 절대적으로 오셔서 공부하지 않으시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45도 낮춰서 이제부터 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꺼운 모발도 뿌리와 중간과 끝 컬을 한꺼번에 동시에, 그러니까 뿌리 중간 해놓고 세팅 말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표현력도 한계가 있어요. 왜? 직화열을 사용하는데 그 머리는 파즈를 대고 하기 때문에 결감은 한계가 있어요. 곱슬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아이로 결, 컬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성건에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숙련도를 갖추고 나시면 세팅과 디지털에 너무 귀찮아서 못한다. 예, 숙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한 2, 3년 정도 공부하시면 세팅 디지털은 이제는 일이 많아서 못한다.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단, 자, 똑같은 파이로 이건 선건으로 했죠. 자, 원건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브로킹을 선건같이 이렇게 두껍게 떴다고 보세요. 자, 이렇게 두껍게 떴어요. 자, 원건으로는 지금 마네킹은 여기가 숱이 적지만 이 많은 머리를 컬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원건으로는. 그래서 뿌리도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냥 흘러져 나가는 거죠, 모발이. 그리고 끝에서 컬도 여기 중간 볼륨도 여기서 잡아주는 텐션이 없기 때문에, 잡아주는 이렇게 돌아가요. 텐션이 없기 때문에 중간 볼륨을 살 수가 없죠. 또 이 컬을 끝까지, 이 밑에까지 컬 표현을 해야 되는데, 원건은 첫 니지가 가장 탄력이 있고요. 갈수록 여기에 글러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끝이 뻗게 돼 있어요. 섹션을 많아서는. 그래서 원건은 선건에 비해서 만약에 선건은 지금 이 아이를 한 번에 했죠. 원건으로 만약에 이걸 같은 컬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3번은 나누셔야 돼요. 이 브로킹 양을 3등분을 하셔야 비슷한 컬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자락을 뜸을 주기가 없죠. 살포시 닫아주는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원건을 처음에 배울 때는 쉬울지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술을 아무리 내가 숙련이 돼도, 선건은 숙련이 되면 보통은 남성분들은 40분에서 50분 안에 끝나고요. 여성분들은 2시간을 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풀 들어오셔서 바로 마무리 될 때까지. 근데 세팅도 디지털도 다 거의 일반 폼도 다 2시간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끝나는 게 이 아이롱 시스템이에요. 특히 선건은 실크스토리 선건은 잡아주는 힘이 균일하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다 주고요. 이제는 스트레이트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직으로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자, 이런 그 볼륨 매직기죠. 볼륨 매직기로 얘를 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프레스가
세라믹이 딱딱하죠. 이게 단단하죠. 단단하기 때문에 모발은 이렇게 압축해서 나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수분이 수소결합이니까 수분이 건조되면서 수축이 열결합이 되면서 열결합이 되면서 끝에 있는 그 큐티클이요 이렇게 툭툭 밖으로 이렇게 피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을 윤기 있게 살포시 감싸 안는 능력은 떨어지고요. 곱슬 같은 경우에도 물 분자가 터져 나갈 때 없어질 때 얘를 터트려는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모발 끝을 상하지 않게 살포시 감싸 안는 거죠. 자, 보시면 성건으로 스트레이트를 합니다. 볼륨과 함께 동시에 다 스트레이트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상태 90도로 그대로 가잖아요. 제가 특별한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볼륨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성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조금 더 시간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정확한 볼륨을 더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다운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으로 이렇게 탄력 있게 들어가는 인컬도 할 수 있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J컬은 아주 쉬운 과정입니다. 나는 그대로 스트레이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각도 그대로 표현해서 더 이상의 회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원 시스템으로 스트레이트도 가능하고요. 원건은 가능하지 않죠. 잡아주는 텐션이 약하기 때문에 원건은 스트레이트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성건은 뿌리 볼륨 스트레이트가 다 가능하죠. 특히 이제 저희 이 8파일을 이용해서 이 사이드의 모류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죽는 부위가요. 어디가 제일 많이 지냐면 눈썹을 직각으로 가시죠. 여러분들 보시면 눈썹을 이렇게 가죠. 그러면 탑 포인트에서 중간에 이루는 이 눈썹에서부터 요 사이 있죠. 여기가 가장 죽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히 어디가 죽냐? 이 햄라인은 살릴 이유가 없어요. 특히 요 부위가 많이 죽어요. 여기서 요 부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이를 볼륨을 얼마나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분이 얼굴이 작아지냐 크냐예요. 얘를 볼륨을 할 때 실크스토리 성건 파이파이를 만약에 가로폭을 이렇게 넓게 뿌리 볼륨을 잡잖아요. 잡아주는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한 개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팔로 모류 교정을 먼저 해놓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요. 10파이로 얘를 바로 그 자리에서 높이를 교정하는 거예요. 팔로 높이를 교정하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사이드로 낙하되는, 중력상 낙하되는 부위라 휠 확률이 높아서 10파이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다시 팔로 깍두기 섹션이라고 해서 좁은 섹션을 통하고요. 이 목은 여기 가까이 오는 이것만 성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성형하고요. 이 아이를 싸잡아서 10파이로 닿는 듯 높이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패널, 이 두 패널만 탄력 있게 목을 교정을 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하면 이 사이드 볼륨의 성건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컬을 표현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이드 볼륨, 사이드를 브로킹 하죠, 사이드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브를 성형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실크스토리는 머리가 가늘어요. 그러면 10파이. 머리가 보통이에요. 뿌리 볼륨입니다. 13파이. 머리가 엄청 두꺼워요. 그러면 16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3파이를 가장 많이 써요. 13파이로 특히 햄라인의 0.5cm는 뿌리를 안 살리는 게 좋습니다. 13파이로 뿌리 모류 교정을 먼저 합니다. 뿌리의 볼륨을 해요, 먼저. 자, 볼륨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뜸. 그래서 펼쳐내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런 부위가 뿌리가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다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려요. 그리고 자, 이 아이를 나는 이분의 머리를 정말 C컬만 굵게 하고 싶어요. 중간 볼륨이 성형이 되면서. 그러면 19파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한 바퀴 반을 와인딩 했어요. 한 바퀴 반을 와인딩 하면 결과물을 보시면 얘가 중화를 한다고 쳐요. 이렇게 이 C컬이 탄력 있게 만들어지죠. 선권은 원건에 비해서 어떤 경우에는 모발이 두껍습니다. 그러면 굳이 한 바퀴만 해도 C컬이 돼요. 모발이 가늘은데요. 그러면 파이 수를 적게 가셔야 돼요. 파이를 이 사람이 두꺼워요. 19파이. 보통이에요. 16파이. 너무 가늘은데요. 그러면 13파이. 이렇게 파이를 적게 가시는데 만약에 모발이 이렇게 이분이 가늡니다. 가늘어서 나는 13파이로 C컬을 하고 싶은데요. 그랬을 때는 방법이 좀 달라요. 13으로 뿌리를 잡고요. 이대로 가면 휘일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잡아진 상태에서는 글러브를 펼쳐내면서 중간 볼륨을 성형하고요. 다운시켜서 C컬을 요렇게 가고 싶은데요, 나는. 자,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밀어내는 테크닉을 써요. 여기서부터 C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그래서 4분의 1 회전하고 밀고요. 회전하고 4분의 1 회전하고 밀고. 자, 4분의 1 회전하고 밀고. 그래서 자, C컬이라 하더라도 일찍 스타트를 해서 거의 2바퀴 가까이를 가야 C컬이 돼요. 가는 모들은. 그렇죠. 이렇게. 자, 머리가 두꺼운 머리는 19로 해도 이게 표현되는데 가는 모는 13으로 밀듯이 2바퀴를 해야만이 이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바퀴 수는 2바퀴인데 한 바퀴, 거의 2바퀴 이렇게 되죠. 바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보통 한 바퀴 바퀴수 계산을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시면 어떻게 뭐가 한 바퀴죠? 자, 이 패널이 들었을 때 들어지는 각도가 지금 현재 이게 평행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게 아이롱이라고 칠게요. 자, 얘가 한 바퀴를 돌려서 나한테 완연하게 얘하고 평행이 되게 섰을 때가 한 바퀴예요. 이 바퀴예요. 근데 13파이는 여기가 끝나는 부위죠. 이 한 바퀴의 길이가 평균 13파이는 4cm가 되고요. 이 16파이는 5cm가 됩니다. 보통 이게 16파이입니다. 만약에 제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한번. 이게 한 바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게 여기서 평행이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 자, 이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이 스타트하는 이 부위와 요 부위까지 이 길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평균 딱 재봤더니 몇 센치가 나와?
5cm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내가 이분을 두 바퀴 말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야, 5cm, 요 끝에 5cm. 그래? 자, 5cm. 두 바퀴 말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와인딩을 해야 얘가 두 바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아무 데서나 와인딩을 스타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롱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걸 계산을 못 해가지고 내가 와인딩을 몇 바퀴를 할 줄을 모르고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걸 계산하는 거고, 이 계산 방법은 8파이, 만약에 10파입니다. 그러면 얘는 3cm예요. 1.8 곱하기 원주의 계산 3.14를 곱하면 이 대략 cm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아이롱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원건으로 한번 와인딩을 해볼게요. 자, 원건은 브로킹 양을 현저히 얇게 뜨지 않으면 와인딩이 안 됩니다. 원건은. 자, 원건은 특히 여기 볼륨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의미 없어요. 중간 볼륨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와인딩은 아까 선건은 자 이렇게 두꺼운 것을 떠도 이렇게 와인딩이 됐지만, 원건은 이 정도 뜨지 않으면 컬을 표현한다는 장담을 못하죠. 그 다음에 와인딩을 했을 때 자, 이게 한 바퀴라 있어요. 자, 두 바퀴를 표현합니다. 자, 이때 머리가 손상모는요, 원건은 내가 힘을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극손상모는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슬이나 강한 모들은 텐션을 줄 수가 없어서 원건의 표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건 아이롱으로 파마를 하시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회의를 느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서 이 끝뜸의 조절 능력이 없어서 툭 빠지거나 이런 현상도 생기죠. 선권은 그런 일은 없죠. 실크스토리 선권은 특히 저희 선권의 장점이 이 글러브하고 이런 압착감이 다른 기구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구를 잡는 손이 좀 다릅니다. 볼륨 살렸죠. 자, 선권은 와인딩을 함에 있어서 실크스토리 저희는 지금 이제 요즘은 교육장도 있고 문을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끝뜸을 내가 잡고 얘를 보내주면서 끝을 늘리지 않는, 절대 끝을 놓치지 않는 이런 끝까지 끝을 그래서 뭐가 있냐면 탄력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죠. 끝을 놓치지 않아서 이 끝을. 얘는 3cm예요. 1.8 곱하기 원주의 계산 3.14를 곱하면 이 대략 cm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아이롱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원건으로 한번 와인딩을 해볼게요. 자, 원건은 브로킹 양을 현저히 얇게 뜨지 않으면 와인딩이 안 됩니다. 원건은. 자, 원건은 특히 여기 볼륨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의미 없어요. 중간 볼륨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와인딩은 아까 선건은 자 이렇게 두꺼운 것을 떠도 이렇게 와인딩이 됐지만, 원건은 이 정도 뜨지 않으면 컬을 표현한다는 장담을 못하죠. 그 다음에 와인딩을 했을 때 자 이게 한 바퀴라 있어요. 자, 두 바퀴를 표현합니다. 자, 이때 머리가 손상모는요, 원건은 내가 힘을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극손상모는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슬이나 강한 모들은 텐션을 줄 수가 없어서 원건의 표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건 아이롱으로 파마를 하시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회의를 느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서 이 끝뜸의 조절 능력이 없어서 툭 빠지거나 이런 현상도 생기죠. 선권은 그런 일은 없죠. 실크스토리 선권은 특히 저희 선권의 장점이
이 글러브하고 이런 압착감이 다른 기구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구를 잡는 손이 좀 다릅니다. 볼륨 살렸죠. 자, 선고는 와인딩을 함에 있어서 실크 스토리 저희는 지금 이제 요즘은 교육장도 있고 문을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끝뜸을 내가 잡고 얘를 보내주면서 끝을 눌리지 않는, 절대 끝을 놓치지 않는 이런 끝까지 끝을 그래서 뭐가 있냐면 탄력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죠. 끝을 놓치지 않아서 이 끝을. 이게 원건과 성건의 많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됐겠어? 네. 오늘은 원건과 저희 실크 스토리 성건의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실크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계속 저희 실크 스토리를 치거나 조회전을 치게 되면 이전에 했던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제 전화번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셔서 꼭 도전하는 미용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